2021년 5월 20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1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재 23장 전기와 자기장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1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러면 인류의 지금 변화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전자기기죠. 전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물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전기는 인류가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교재에서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장식품으로 사용하였던 호박을 모피로 문지르면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작은 물질들이 달라붙는 것을 발견하고 엘렉트론, 그리스의 어로 호박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오늘날의 일렉트리시티가 발원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오래전부터 전기의 실체를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어 문서에 따르면 전기 뱀장어를 나일강의 네어로 부르며 모든 물고기들의 수호신으로 여겼다라는 기록을 살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기 뱀장어가 이런 전기를 주변에 흘려 보낸다라는 것을 관측을 하고 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또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학문화되어진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라는 것이 우리 교재의 정리입니다. 교재 21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19장에서 진공 펌프 실험을 하였던 오토 폰 케르케가 정전기를 발현시키는 기전기, 즉 전기를 생성하는 이제 기계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도 이제 탈레스가 한 것처럼 호박의 비필이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그것을 좀 크게 확대한 거죠. 25cm 정도 되어지는 원형의 굴을 제작하고 이 굴을 문지르고 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강한 정전기를 발생시켰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탈레스가 했던 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호박의 규모를 조금 키웠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이렇게 개량시킨 것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1897년에 영국의 과학자 톰스는 영국 왕립 연구소 회의에서 이 원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원자는 더는 쪼갤 수 없는 기본 물질이다라는 볼턴의 원자설에 반하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 원자는 이 단일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리고 그 주변을 두고 있는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자인 전자의 발견으로 톰스는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교재 214페이지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프랭클이라는 이 미국의 과학자가 1752년에 번개가 치는 이제 네우 속으로 이제 연을 띄우고 그다음에 이 줄을 매달아서 나우덴에 이제 연결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번개가 칠 때에 나우덴에 이 격자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 번개가 정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재 21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볼로냐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루이지 갈비니는 개구리 근육의 미세한 전기를 흘리자 수축되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 전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1791년에 근육 운동에 대한 전기의 효과에 관한 주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즉, 이 동물의 근육에도 이 전기 에너지로 이 근육이 수축하고 또 이렇게 팽창한다라는 이런 이론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동물에게 이런 동물 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재 2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는
개구리 내부에서 동물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기에 의해서 신경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그 이론을 좀 더 보완을 하였고 1800년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건전지죠. 구리와 아연을 샌드위치처럼 도개어 만든 전지로 직접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건전지, 수전지는 우리 볼타가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재 21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마이클 패러다이는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하여서 전자기장의 이론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주에 패러다이의 전자기장 이론을 발전시키고 수학적인 결과로까지 이끌어간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과학자인 맥스웰이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이 일어나는 매주 중에는 전자기파가 존재하고 그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맥스웰의 이론은 1887년 독일의 헤르츠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그것은 훗날 무선 기기의 그런 발달에 큰 뒷받침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선기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또 이런 무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기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재 22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1660년에 영국에 설립된 왕립협회가 이제 재정을 부유한 후원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과학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2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런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재는 224페이지의 네 번째 줄 17세기 이후에 설립된 과학협회들은 이 과학자들이 생계와 또 이런 재정에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하면 안 될 일이 나라에서 이런 과학협회를 만들어서 과학자를 지원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자원만 제공하면 좋은데 정부는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나라의 책임자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해주기를 바랄까요? 무슨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무기를 개발하기를 원하겠죠. 기왕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또 아니면 쳐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원자폭탄인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과학의 발달을 위해서, 인류의 발달을 위해서 이런 과학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과학협회를 또 이제 지도하는 정부의 관리들이 야, 기왕이면 지금 이런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무기를 좀 강력한 거 하나 좀 만들어 봐라. 계속 과학자들이 이제는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연구를 해야 될 과학자들에게 이런 이제 폭탄 만드는 거, 또 무기 만드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원자폭탄이 결국은 히로시마와 또 이런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종기에 종식되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인류가 이 원자폭탄의 위협 속에서 계속 시달려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연구 기금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업했을 때에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가 매년 이제 3천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 천안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연구와 또 활동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필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런 인문학 연구라든지 과학의 연구에 순수한 연구에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한국연구재단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연구팀들은 이 연구재단에 긍정적인 도움을 많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보았을 영화 아바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바타는 미래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는 것은 이 주인공들이 신을하고 교감하는 그런 장면을 유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는 대화나 또 이렇게 소통의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나 나무 또 풀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뭐 소통을 하거나 또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이제 12월 달에 뉴스 기사가 났는데 뉴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식물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논문 기사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물들도 옆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사화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묶여서 불평등하다 또 이 평가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보는 것처럼 식물들도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이제 그 원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아가서 활동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다가가고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처음에는 이 팀 평가를 그냥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주 늦게 조편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주제 선정도 좀 늦게 되어져서 조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고사 했던 것처럼 그냥 팀 평가뿐만 아니라 또 팀 안에서의 여러분의 그런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해서 혹시 이런 팀의 저주함이 여러분의 기여도가 이렇게 무효화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조편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11주차 팀 과제에 이은 전문가 집단 동료 평가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 팀별로 선정된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주제 6가지에 대한 조사를 팀별로 하였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전문가 모둠 반 교재입니다. 자신이 속한 전문가 모둠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 모둠은 각 주의 1번은 이제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4번은 4번끼리, 4번에 각 주에 또 5번이 있는 조도 있죠. 그 5번은 4조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 모듈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자, 1번의 역할이 뭐였죠? 팀장을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배분했는지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1번 역할이었는데 이제 1번 팀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주제도 선택했고 그다음에 팀원들에게 역할 분담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고 그다음에 또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이게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여서 이제 다른 조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팀장을 뽑았고 또 어떻게 팀 역할을 나누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그냥 공평하게 한다고 이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이 과제를 맡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너무 자신하고 안 맞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부분은 누가 해도 쉬운 부분이니까 좀 시간에 쫓기는 사람한테는 이제 정리 2번 역할을 맡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이런 정보 검색에 능한 사람이 4번을 맡았으면 좀 더 팀의 그런 그 보고서가 훨씬 질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것에서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팀 그 장을 뽑는 거나 또 팀 배분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팀원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분야에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인데 이제 각 팀이 2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정의한 것들을 내어놓으면 서로 같은 분야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야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편이 이제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정의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제 정의를 읽어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 이게 이제 정의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 왜 어려운가?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한 포괄성보다는 한 지역적인 것에 치우쳐서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질 것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분야를, 이 주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입하진 않는지 또 수준에 너무 떨어지거나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팀 3번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들에 대해서 느낄 텐데 뭐 6개 분야가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먼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학년 지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4년 후에는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는 이거 당장 뭐 한 10년 이내에는 당장 이렇게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10년 이후에는 참 혁혁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과 또 박사과정에서 그런 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그 분야가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 4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의 수준에서 가장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달이 되었고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것에 대한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모임들이 모여서 진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전문가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번만 모여도 12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1팀부터 6팀까지의 1번을 전문가 모임 1종 그 다음에 7팀부터 12팀까지의 각종 1번을 이제 전문가 모임 2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문가 모임이 총 이거 조금 네, 뒷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팀의 1번부터 6번 팀의 1번은 전문가 모두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팀의 7번부터 12팀까지의 각 1번은 전문가 모두 2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팀의 1번부터 6팀까지 2번은 전문가 모두 3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팀부터 12팀까지의 각 번호의 2번이 전문가 모두 4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팀 7번부터 12팀까지의 4번 또는 5번까지는 전문가 모두 8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거나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노트북이라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네, 김도현 학생, 네. 김도현 학생은 4팀인데 3팀을 추천했네요. 네, 네, 우리 김도현 학생 3팀은 어떤 방법으로 팀장을 뽑았을까요? 김도현 팀은 4팀이죠. 네. 4팀은 어떻게 팀장을 뽑고 또 팀 역할을 나누었었나요? 저희는 사다리 타기로 그냥 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 팀장은요? 팀장도 이제 다 사다리 타기로 그냥 했습니다. 팀장하고 팀 역할을 그냥 한꺼번에 사다리 타기로 이제 나누었는데, 도현 학생이 이제 다른 팀은 어떻게 이제 팀 역할을 하고 팀장을 뽑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3팀을 추천했는데, 3팀은 네. 어떻게 팀장을 뽑고 팀 역할을 나누었던가요? 다수결로 해서 좀 공평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제 4팀은 네. 사다리 타기로, 그 다음에 김도현, 그 3팀은 다수결로 이제 해서 한 것 같은데, 3팀이 팀장이라든지 팀원 역할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잘한 점이라든지 뭐 칭찬할 만한 점, 또 되게 추천할 만한 뭐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팀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단 공평하게 나눴던 점을 잘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4팀도 이제 공정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다리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뭐 깊이 뭐 이렇게 토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사다리 타는 것에 끝쳤으니까. 그런데 3팀은 이제 다수결로 하려고 하면 서로 의견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소통하는 부분이 4팀보다는 조금 더 3팀이 좀 더 있었을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김도현 학생은 이제 3팀을 이제 업송했는데, 앞으로 4팀도 이제 뭐 사다리 타기는 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 수행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팀원들하고 소통을 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더 좋은 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김도현 학생이 볼 때에 4팀이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이제 처음에는 사다리 타기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좀 더 팀원들끼리 소통에 다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팀 응원합니다. 끝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도윤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 모듈 이제 4조가 사실 이번 저희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현서 학생 시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인공지능의 미래도 밝을 텐데, 우리 추천한 11팀은 어떤 과제를 맡았던가요? 어, 11팀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네.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역할들은 만약에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 11팀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도망했는데, 이 11팀을 추천하게 되어진 뭐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토론글을 읽었는데, 그 토론글에서 되게 쉽고 간편한 용어들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11팀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여러 설명들이 전문 용어가 없이 쉽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 이런 방법들로 표현해 주어서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윤서학교에 우리 팀이 인공지능을 맡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좋은 이제 보고서를 잘 생성을 해서 또 우리 14주차에 발표할 때에 또 이렇게 오늘 그 11팀이 보여줬던 것처럼 쉬운 말로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몇 팀들은 이제 조사해 봄으로써 그냥 우리가 보고서는 그냥 우리 보고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제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보고서의 잘된 점들을 우리 보고서에 끌어들이고 또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나 또 비교해 봤을 때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보충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이제 이렇게 살을 붙이고 뼈대를 더 세우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14주차에 각 팀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도현 학생 그다음에 안윤서 학생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해주고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취해야 될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팀 또 오늘 발표한 10팀 잘 정리해서 좋은 발표와 또 팀원들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이제 잘 다른 팀